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고 팁 같은 것들을 드리고 이러면서 많은 리플, 질문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간 많은 질문을 또 받았고 이걸 조금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 틈이 생긴 이 시점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팁 전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그간 뭐 침낭 리뷰나 텐트 리뷰, 그 다음에 동계 콘크리트 못을 이용한 동계팩 만드는 방법, 이소가스에 관한 이야기, 리액터 스탠드에 관한 이야기들, 그 팀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혹시라도 뭐 틀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너무 주관적이진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스스로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요. 제가 캠핑 백패킹을 2011년부터 해왔는데 그간 해오면서 쌓인 뭐 저만의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 때 이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틀린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아예 얼토당토 안 하게 틀리진 않은지 그런 정보를 한번 검증을 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자체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수정을 가해서 그 다음에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오랜 기간 뭐 백패킹을 했다고 해서 전문가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가 해봤을 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지, 이게 진리입니다, 정답입니다 라는 식으로 만든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웃도어 유튜버 분들도 많이 이제 팁 같은 것들 리뷰를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안 한 것들이 뭐가 있나를 찾아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자체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봤더니 저는 좀 괜찮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진리입니다, 정답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패킹 입문 그리고 박지 선정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웃도어 유튜버 분은 동계에는 백패킹을 입문하지 마라 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뭐 계절에 관계없이 입문하면 좋다 라고 얘기하시고, 만약에 동계 백패킹을 입문을 하시고 동계 설산을 가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동계 설산 등산을 한번 해보세요. 등산을 먼저 해보시고, 예를 들어 동계 박지로 유명한 선자령 같은 곳 그냥 당일치기 등산으로 한번 다녀와 보세요. 동계에 설산을 아이젠을 차고 스패치를 차고 옷을 입고 등산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온도의 문제도 있고 발이 푹푹 빠지기도 하고, 이 동계에는 길이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동계 설산 백패킹을 하고 싶으시다면 동계 등산을 먼저, 설산 등산을 먼저 해보시고, 그게 본인 몸에 맞으신다, 이제 거기서 등짐까지 메고 심지어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음식도 해먹고 뭐 자고 내려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백패킹, 그러니까 처음 캠핑을 하는데 동계 설산을 바로 가시는 건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동계 설산 가기 전에 동계 캠핑을 백패킹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적으로는 자연휴양림이나 강화도의 함어동천이라는 자연휴양림 비슷한 야영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차가 올라갈 수가 없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한 15분에서 20분가량 올라가야 데크들이, 야영장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백패킹을 하듯이 배낭을 전부 다 싸시고 동계 옷도 입고 그곳에 가셔서 먼저 캠핑을 하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캠핑을 하는 도중에 정말 안 맞다 그러면 차로 피신이라도 할 수 있게 최소 한 번이라도 경험을 가져보시고, 너무 재미있다 그러시면 산으로 가셔서 백패킹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장비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백패킹 7년 8년 하면서 사실은 고가의 장비를 사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사도 분명히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간 잘 해왔고, 뭐 영하 20도가 넘는
환경 혹은 여름 뭐 이런 데서 백패킹 잘 해왔는데, 이게 또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런 장비로 어떻게 캠핑을 할 수 있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개인마다의 주관이 굉장히 차이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 추천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장비면 이 상황에 맞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추천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장비 추천이나 장비 리뷰를 할 때는 이 장비가 진리다, 이 계절에는 이 온도에서는 이 장비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정도 환경에서 캠핑, 백패킹을 하시려면 요 정도 스펙이 되는, 예를 들어 침낭으로 치자면 영하 10도 정도에선 오리털 1200g 정도 충전이 된 침낭을 쓰셔야 캠핑을 할 만하다 라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의 문제, 박지는 참 고민이 많아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냥 공개를 마냥 하자니 이게 사실은 이렇게 영상에도 되고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캠핑을, 백패킹을 즐기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이 영상을 안 보시거나 아니면 백패킹 캠핑이 아닌 그냥 단순히 행락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보고 거기 박지 좋더라 가서 무심결에 그냥 쓰레기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나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를 그냥 버려버리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춘천호 같은 곳, 그런 곳이 황폐화돼 버리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지금 8년 동안 백패킹을 하면서 없어진 박지가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 곳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무조건 박지를 공개하는 건 좀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백패킹 박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장소들을 먼저 가보세요. 그리고 가보시고 가셔서 한 번쯤 왜 여기가 유명하지? 그리고 주변 환경을 조금 둘러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박지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고, 하지만 유명하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제가 꼭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박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쓰레기는 꼭 챙겨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마당에 내 쓰레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조금이라도 더 주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 채널 개인적인 부분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직 유튜브 기능을 완벽하게 다 숙지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제 테스트 삼아서 제가 그동안 찍어왔던 사진들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음악 하나 넣고 업로드를 시켜놓고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것저것 기능 테스트를 하려고 영상 하나를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 영상에 있는 사진들이 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찍었다고 생각한 사진들을 따로 모아뒀던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급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 제 인스타그램 DM 그리고 네이버 쪽지로 지금 하루에 한 3-4분씩 문의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영상에 관한 문의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을 아직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갓 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이라는 걸 시작한 지가 이제 갓 한 달이 넘어서 저는 아직 영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상부터 시작을 해서 사진을 해왔고, 제가 20대 중반에 웨딩 본식스냅 업체를 아는 형님하고 오픈을 해서 3년간 업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업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어느 정도 제가 손에 익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패킹 캠핑과 마찬가지로 제가 해봤을 때 요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고 참고하시라고 팁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캠핑 백패킹 가시면 스마트폰으로라도 사진이라도 한 장씩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제가 이 스마트폰이든 DSLR이든 사진 찍는 팁을 하나씩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색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당장 뭐 비슷한 느낌이라도, 제가 찍는 사진과 비슷한 느낌이라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9월 달에 제 블로그에다가 이 방금 앞서 말씀드린 사진 찍는 간단한 방법, 제가 사용하는 장비,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후보 정하는 방법들까지 해서 한 3편에 나눠서 블로그에다가 글과 설명, 그리고 뭐 파일들까지 다 해서 올려놓은 게시물이 3개가 있어요. 채널 아트 혹은 채널 정보에 보시면 제 블로그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보시면 사진 촬영 방법, 포토샵 후보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있으니까 당장 뭐 잘 모르겠고 빨리 어떤 색감 같은 것들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그 글을 보시면 당장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한 번도 제가 하는 활동에 나는 이 정도면 전문가야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진리입니다, 정답이라고 드리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 혹시 들으시다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께서 야 이건 좀 틀린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리플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건 틀렸다 라고 반드시, 아 제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반드시 피드백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플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지난 동계 그 콘크리트 못 팩 만드는 방법 설명 끝에 어떤 악플을 제가 하나 읽고 욕설이 섞인, 제 나름은 굉장히 이걸 재미있게 받아치는 그러려고 만든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걸 보시고 악플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악플에 상처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 요것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과거에 그 자전거를 타면서 2,000명이 넘는 네이버 카페 동호회를 운영을 했었어요. 6, 7년 가까이 그 동호회를 운영을 했었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게 어디나 다 그렇다 보니 악플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생떼, 그리고 욕설도 나오고 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적응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올리는 영상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논리에 맞지 않는 뭐 악플 이런 것에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되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계 콘크리트 뭐 팁 영상의 마지막에 그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사이다다, 뭐 속이 시원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의도한 바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악플을 남겨주시면 저한테는 하나의 컨텐츠 거리가 생깁니다. 저는 하나의 악플이 무서워서 뭐 10명, 100명이 달아주시는 선플이 눈에 안 보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뭐 제가 혹시라도 악플에 막 굉장히 고심하고 그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기보다가 아니라 생긴 것 같이 굉장히 그런 것에 단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뭐 백패킹 관련 팁 관련된 이야기들 해서 잠깐 긴 이야기가 되었네요. 좀 해봤어요. 또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요즘에 캠핑 백패킹 가는 게 지난 7년 8년 해왔던 것보다 더 재미있어요. 나가면 어떻게 영상을 만들지, 사진 뭘 찍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더 재밌어진 요즘입니다. 이게 다 이제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제가 평상시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엄청 재미있게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 편한 영상이라도 만들자, 최대한 거부감 없는 영상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봐주시고 늘 지금처럼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